커피를 마셨더니 암과 커피, 우리가 오해했던 이야기와 새롭게 보이는 진실, 비인두암 두경 부암대 장암 연구 종합 해설, 커피 이야기 앞에서 먼저 짚고 가야 할 것.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한 잔, 누군가 만나면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 할까요? 이렇게 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피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다더라. 위에 안 좋대. 암에 안 좋다던데? 그래서 마시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던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의학 연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특정 암에 덜 걸렸고 이미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생존율이 더 높았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과장 없이 부풀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러나 쉽게 풀어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우빈 배우가 알았던 비인두암 이야기부터 몇 년 전 많은 분들이 놀랐던 소식이 있었지요. 바로 배우 김우빈 씨의 투병 소식입니다. 그가 알았던 병이 비인두암이었습니다. 비인두암, 도대체 어디에 생기는 암일까요? 말이 어렵지요.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비코, 인두목의 가장 윗부분, 암막성 종양, 즉 코 뒤쪽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가장 윗부분,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생기는 암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인두암, 누구에게 더 많이 생길까? 연구 결과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많다. 4055세 사이에서 많이 발생. 동아시아, 특히 중국 남부대만 홍콩에서 발병률이 높다. 왜 그럴까요? 아직 정확히 하나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의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EBV, 감기 바이러스처럼 흔하지만 일부 사람에게서는 암과 연관, 만성적인 코 염증, 환경 식습관, 유전적 요인,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차와 커피입니다. 대만 국립대 연구팀의 흥미로운 발견. 대만의 국립대만대학교병원 연구팀은 무려 20년 넘게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비인두암 환자 약 1,800명, 건강한 대조군 약 2,000명, 총 4,000명 이상을 비교.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을까?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일주일에 녹차 또는 커피 2잔 이상 마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인두암 발병 위험이 낮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일 몇 잔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잔입니다. 즉, 아주 과한 양이 아니라 소소한 습관 수준에서도 차이가 관찰됐다는 점입니다. 왜 커피와 차가 관련이 있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커피가 약이냐? 차가 암을 막아주나? 아닙니다. 연구진도 분명히 말합니다. 치료제가 아니라 위험을 낮추는 요인일 수 있다. 그 이유로 추정되는 것이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산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숨쉬고 먹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녹슬듯 손상됩니다. 이 손상을 키우는 것이 활성산소라는 녀석인데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와 차에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 클로로젠산, 카테킨. 이 성분들이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연구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대만 연구 하나만으로 믿을 수 있나?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다른 나라 연구와의 일치 여부입니다. 미국 유타대 연구팀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분석했습니다. 두경부암 환자 9,000명, 건강한 대조군 1만 5,000명. 결론은 이랬습니다. 카페인이 든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신 사람, 두경부암 발병 위험 17% 감소. 여기서 또 중요한 점, 디카페인 커피도 효과가 있었다. 차를 마신 사람도 위험이 낮았다. 즉, 카페인 때문만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암을 예방하는가? 여기서 잠깐 말을 아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커피암 예방약, 커피 만병통치, 이건 아닙니다. 연구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커피나 차를 마시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험이 낮게 관찰되었다. 즉, 확률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대장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 하나가 또 다른 방향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미 암에 걸린 사람에게도 커피는 영향을 줄까? 대장암 환자 5,442명을 따라간 연구. 대전대학교 서울암 방병원 연구팀은 대장암 환자 5,442명을 분석했습니다. 관심사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마셨는가? 그 이후 사망률과 재발률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됐습니다. 커피 한 잔 증가 사망 재발 위험 약 4% 감소. 하루 3잔 약 12% 감소. 특히 3기 대장암 환자에서 효과가 가장 뚜렷. 심지어 사망 위험 40% 이상 감소. 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할 부분. 연구진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결과가 커피가 암을 치료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이 말도 덧붙입니다. 대장암 환자의 장기 생존 관리에서 참고할 만한 생활 습관 근거다. 즉, 의사에게 금지받지 않은 경우라면 커피를 무조건 끊을 이유는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페인이 아니라 복합 성분의 힘.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 디카페인 커피도 효과가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커피의 효과는 카페인 하나 때문이 아니라 수백 가지 생리활성 성분의 복합 작용일 가능성. 그래서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커피는 단순한 각성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식품으로 다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셔야 할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연구를 종합하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 기준. 하루 13잔 정도. 설탕 시럽 과다. 위장 질환 있으면 조절 필요. 암 환자 치료 중인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금지가 아니라면 적당량은 문제 없을 가능성. 커피 한 잔을 다시 보게 되는 이유. 여러분, 커피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 연구들이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몸에 남기는 흔적은 생각보다 크다. 커피 한 잔이 삶을 바꾸지는 않지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생활의 리듬, 그 여유, 그 쉼이 몸과 마음에 작은 영향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커피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독도 아닙니다. 제대로 마시면 생활 속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상이 있다면, 혹이 만져진다면, 한쪽 호기 이상이 지속된다면, 커피가 아니라
병원을 먼저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커피를 드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한 잔이 내 몸을 살린다가 아니라 이 한 잔을 마실 여유가 내 삶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든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우빈 배우가 알았던 비인두암 이야기부터 몇 년 전이었습니다. 뉴스 한 줄이 조용히 올라왔는데 그 한 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멈춰 세웠지요. 바로 배우 김우빈 씨의 투병 소식이었습니다. 늘 건강해 보였고 큰 키에 단단한 체격, 액션도 거뜬히 소화하던 배우였기에 사람들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암일 줄은 몰랐다.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때 처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 병의 이름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비인두암. 비인두암, 이름부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병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어디에 생기는 암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비는 코입니다. 인두는 목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윗부분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침을 삼킬 때 공기와 음식이 스쳐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비인두암은 코의 바로 뒤쪽, 입천장 위쪽 깊숙한 곳, 눈으로는 들여다볼 수 없는 위치에 생기는 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위치 때문에 비인두암은 초기 발견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아픈 데가 없어서 더 늦어지는 암. 비인두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크게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코가 좀 막히는 것 같았다. 귀가 먹먹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목에 혹이 만져졌지만 피로 때문인 줄 알았다. 즉,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과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감기인가 싶었던 코막힘, 한쪽 귀만 잘 안 들리는 느낌, 가끔 섞여 나오는 피 섞인 콧물, 목 옆에서 만져지는 작은 멍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신호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병은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김우빈 씨 사례가 더 큰 울림을 줬을까? 김우빈 씨의 투병 소식이 특별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그가 유명인이라서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젊고 건강해 보여도 걸리는 병이라면 나라고 안 걸릴 이유가 있을까? 사실 비인두암은 노인에게만 생기는 암이 아닙니다. 40대, 50대에 많이 발생,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많음,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암. 그래서 김우빈 씨의 사례는 특별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위치가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 비인두는 뇌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진행되면 단순히 코나 목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와 연결된 관을 막아 삼출성 중이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종양이 커지면 얼굴 감각 이상, 눈 움직임 문제 같은 뇌신경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단계까지 오면 환자도 그제야 이건 뭔가 다르다 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비인두암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용히 시작하지만 발견되면 이미 멀리 와 있는 경우가 많은 암. 그럼 왜 어떤 사람에게 더 잘생길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에게 생겼을까? 의학적으로 비인두암의 원인은 하나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요인이 겹쳐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줄여서 EBV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실 굉장히 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릴 때 이미 한 번쯤 감염됩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 사람들에게서 이 바이러스가 비인두 세포와 엮이면서 암 발생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성적인 코 염증, 환경적 요인, 식습관, 유전적 소인, 이런 것들이 겹치고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우빈 씨의 사례가 알려진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미리 알 수는 없을까? 생활 속에서 조심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의학 연구는 완벽한 예방이 아니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연장선에서 등장한 것이 차 그리고 커피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며 이 파트에서 꼭 기억할 점,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비인두암은 드문 암이지만 없는 암은 아니다. 위치 때문에 초기 발견이 쉽지 않다.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 습관은 치료는 아니지만 위험 관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가 왜 연구 대상이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셨더니 위험이 낮아졌다는 말에 진짜 의미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커피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비인두암처럼 원인이 하나로 딱 잘리지 않고 생활 습관과도 엮여 있는 병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고 유전적 소인을 미리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의학 연구자들이 하나의 공통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늘 반복해서 하는 행동 중에 암 발생과 연관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없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의외의 대상 하나가 계속해서 연구 자료에 등장합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특이한 음식입니다. 약도 아니고 보조제도 아니고 건강식품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가장 오래, 가장 꾸준히 마셔온 음료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한 잔, 사람 만나면 자연스럽게 한 잔. 누군가는 습관처럼 마시고, 누군가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마시고, 누군가는 그 향과 온기 때문에 마십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수억 명이 매일같이 마셔온 음료라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 영향을 안 볼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커피를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정말 몸에 해롭기만 할까? 혹시 특정 질병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한 연구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조금씩 공통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비인두암, 두경부암, 그리고 대장암까지 서로 다른 부위의 암인데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서 위험이 낮게 관찰되는 경향이 반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커피를 마시면 암이 안 생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조금 다른 결과가 관찰되었다.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이지요. 의학 연구는 항상 이 정도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커피 이야기도 기대를 부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커피가 왜 연구 대상이 되었는가? 둘째, 연구 결과를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마셔야 할까까지 어렵지 않게 의학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마치 옆에서 이야기하듯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커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왜 연구 대상이 되었을까? 연구자들이 커피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커피는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특정 나라, 특정 연령층, 특정 계층의 음료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마시고, 중년, 노년층도 마시고, 남자도 마시고, 여자도 마십니다. 게다가 하루 이틀 마시고 끝나는 음료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습관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관찰 대상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정말 몸에 아무 영향이 없을까? 이 질문에서 커피 연구는 시작됩니다. 의심에서 관찰로 바뀐 커피의 위치. 처음부터 커피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커피는 이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 위를 상하게 한다. 잠을 망친다. 신경을 예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전 연구들은 커피가 나쁜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오래 추적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꼭 더 아프지는 않네? 오히려 특정 질병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연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해로운지 아닌지를 묻는 연구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연구로 관점이 이동한 겁니다. 비인두암 연구에서 커피가 등장한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인두암은 원인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 암입니다. 바이러스, 환경, 면역, 생활 습관,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위험을 낮추는 요인은 없을까? 이 질문으로 식습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던 중 차와 커피가 반복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비인두암 발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차와 커피 섭취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잔이라는 의미. 대만 연구에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일주일에 녹차 또는 커피 2잔 이상.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과한 섭취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5잔, 진한 에스프레소, 특수한 건강 커피,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섭취 수준입니다. 가끔 마신다와 전혀 안 마신다의 차이에서 이미 통계적인 차이가 보였다는 점이 연구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의미 있었습니다. 즉, 커피는 약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반복에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커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결국 카페인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커피의 역할이 카페인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커피 한 잔에는 우리가 이름도 다 외우기 힘든 수백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산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산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렵게 설명하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것 자체로 조금씩 닳습니다. 숨 쉬는 것도, 먹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모두 몸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상처를 키우는 것이 활성산소라는 녀석인데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의 힘을 조금 누그러뜨려 줍니다. 커피에는 클로로젠산, 폴리페놀, 여러 항산화 물질, 이런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늦추는 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조심스럽게 하는 말, 여기서 다시 한번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연구자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암이 안 생긴다. 커피가 치료제다. 대신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위험이 낮게 관찰되었다. 연관성이 보였다. 이 말 속에는 의학 연구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희망을 주되 오해는 만들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미 암에 걸린 사람에게는 커피가 아무 의미가 없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비인두암과 두경부암은 발병 위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생존과 재발이라는 조금 더 무거운 주제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커피가 이미 병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와 함께 관찰되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장암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암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서까지의 이야기는 커피를 마신 사람에게서 암이 덜 생겼다는 발병 이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이미 암에 걸린 사람에게는 커피가 아무 의미가 없을까? 이 질문은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에게 음식 하나, 음료 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괜한 희망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대장암 환자 5,000명 넘게 지켜본 이후 국내 연구진은 대장암 환자 5,442명을 장기간 추적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한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마셨는가,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생존은 어땠는가, 재발은 얼마나 있었는가, 특별한 약을 먹게 한 것도 아니고 커피를 억지로 마시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미 하고 있던 생활 습관을 그대로 기록하고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숫자는 담담하지만 의미는 큽니다. 연구 결과는 차분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커피 한 잔 늘어날 때마다 사망과 재발 위험이 약 4% 감소, 하루 3잔 정도 마신 경우
약 12% 감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히 3기 대장암 환자에게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망 위험이 40% 이상 낮게 관찰. 이 수치는 연구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선. 하지만 이쯤에서 연구진은 반드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결과가 커피가 대장암을 치료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그 이상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관찰 연구입니다. 즉,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병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과가 달랐다는 사실만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결국 카페인 때문인가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도 또 한 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같은 방향의 결과를 보였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잠을 깨우는 성분 때문이 아니라,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성분 때문이 아니라 커피라는 음료 전체가 가진 복합적인 성분 작용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다시 정리한 결론. 연구자들은 결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커피는 대장암 환자의 장기 생존 관리에서 생활 습관 차원으로 참고할 수 있는 요소다.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커피를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특별히 금지되지 않았다면 굳이 끊을 이유도 없다.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치료를 방해하는 존재로만 볼 필요는 없다. 아주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시청자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도 커피를 더 마셔볼까? 이때 꼭 한번 속도를 늦추셔야 합니다. 커피는 선택의 문제이지 의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이 약한 분, 심장이 예민한 분, 불면이 심한 분, 이런 분들에게 커피는 여전히 조절이 필요한 음료입니다. 연구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들이 주는 진짜 메시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결과 역시 하루아침에 갈리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시간을 두고 조금씩 결과를 만듭니다. 커피 한 잔은 그저 커피 한 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연구 대상이 될 만큼 의미 있는 차이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약처럼 보지 마십시오. 독처럼 보지도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생활의 일부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몸 상태에 맞게, 내 하루의 리듬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커피를 권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마셔라도 아니고 무조건 끊어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쉽게 나쁜 것으로만 치부했던 것들 중에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는 대상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커피를 드실 때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한 잔이 내 인생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내 하루를 조금 덜 긴장되게 만들 수는 있겠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